막상 차단을 당해보니 마음 정리는커녕 갑자기 왜 이러지? 언제 풀리는지 미칠 만큼 궁금해지지 않으셨나요? 잘 찾아오셨습니다. 아로하 이별 재해상담사 아로제입니다. 오늘은 이별 후 차단하는 애인의 심리와 대처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보다 완벽하게 정리된 영상은 없을 테니까 괜히 여기저기 찾아보지 마시고 인터넷 커뮤니티나 다른 사람들에게도 물어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럴수록 여러분만 더 불안해지고 결국 못 참고 찾아가거나 다른 번호로 연락하게 되니까요. 간혹 내 진심을 보여주면 감동해서 마음을 돌리지 않을까 착각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재회가 될 거면요 뭘 해도 되니까 괜히 불에 타 죽을 거 알고 뛰어드는 불나방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빠르게 시작하기에 앞서 좋아요, 구독, 멤버십도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우선 차단하게 되는 이별 후의 상황과 그때 애인의 심리에 대해서 하나씩 파헤쳐 볼게요. 첫 번째로 내가 먼저 차단을 부탁할 때입니다. 의외로 이별 당하고 나서 상대방에게 나를 좀 차단해줘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희망 고문 당하기 싫고 이렇게 해야 나도 마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거든요. 물론 이게 진심은 아니죠. 너무 힘드니까 이제 순간적으로 이런 말을 내뱉게 되는 건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차단해달라는 말을 듣고도 가만히 냅두면 어때? 자존심이 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차단을 하게 되는 거고, 간혹 아니 내가 먼저 차단해달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차단을 안 해요. 이거는 미련인가요? 이렇게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꼭 그렇진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 싫어와 같은 자존심 때문에 일부러 차단을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두 번째는 계속 매달릴 때입니다. 이게 사실 가장 많은 케이스예요. 계속 연락하고 편지 쓰고 집 앞에 찾아가고 쉴 틈 없이 계속 매달리다 보니까 상대 입장에서는 당연히 피로감과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에 꼬박꼬박 답을 해주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 정이 떨어지고 불편하다면서 결국 차단을 선택하게 되죠. 쉽게 말해 싫다는 행동을 계속하니까 차단을 당한다. 세 번째는 흔들리고 싶지 않을 때입니다. 여러분의 연락을 보면 감정이 올라오고 사진이나 SNS를 보면 마음이 흔들리니까 애초에 피하려고 차단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선택한 이별을 끝까지 지키고 싶다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는 거죠. 이럴 때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이전 영상에서 배웠던 이중심리, 차단과 해제의 반복입니다. 분명히 이거는 제가 미련이 남은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모습을 보고 또 희망 고문 당해서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았을 때 얼른 붙잡아야지와 같은 생각은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죄책감을 회피하고 싶을 때예요. 여러분에게 이별을 통보하는 게 너무 미안하고 이별 이후에 감정 소모가 커질 게 두렵다 보니 밤이나 새벽에 장문의 메시지를 그냥 투척해버리고 곧바로 차단해버리는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근데 사실 이 경우도 사람마다 워낙 다르기 때문에 딱 잘라서 설명드리기는 조금 애매해요. 진짜로 마음 정리가 돼서 여지없이 끝내고 싶은 사람도 있고, 자존감이 낮아 차라리 나중에 내가 상처받기 전에 먼저 버려야겠어 이런 심리인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싸리 다른 사람이 생겨서 빠르게 갈아타려고 숨겨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결국 이런 차단은 상대방이 여러분을 배려하는 게 아니라 본인 마음 편하자고 내리는 이기적인 결정일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단호한 선택을 했다고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존심을 회복하고 싶을 때예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 상처를 입히고 싶고 이 관계에서 나는 아쉽지 않아, 모든 주도권은 나한테 있어, 이런 합리화를 만들고 싶을 때 차단을 합니다. 말 그대로 정신 승리예요. 이 관계에서 스스로가 승자라는 인식을 갖고 싶은 거죠. 이때 여러분이 더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일수록 상대방의 미혹은 강해지고 자존심이 회복되는 걸 느끼게 돼요. 가장 상대하기 까다로운 케이스가 이런 분들이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시간이 한참 지나고 갑자기 차단하는 경우예요. 여러분도 이제 거의 다 있고 정리를 해가는데 갑자기 차단을 당하면 더 혼란스럽고 그 사람 생각이 더 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런 경우는 보통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새로운 사람이 아예 생겼을 때예요.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거나 아니면 썸을 타고 있는데 여러분이 의식하고 혹이라도 방해받고 싶지 않은 마음에 뒤늦게 차단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늦은 감정 정리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정말 정리해야겠다, 끝내야겠다, 지금까지는 참고 버텼다가 이제 나도 정리해야겠어, 이런 마지막 흔적까지 끌어내려고 차단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그냥 감정의 폭발이에요. 시간이 지나고 우연히 여러분의 근황을 보다가 질투심을 느낄 때도 있고 미련이 생길 때도 있고 아니면 후회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감정이 올라오면 순간적으로 참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차단 버튼을 누른다는 거죠.
자, 이제는 이별을 차단하는 상황과 심리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으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아봐야겠죠. 여러분이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건 안 해도 되는 행동을 절대 하지 않는 거예요. 차단을 당하면 일단은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집 앞으로 찾아가거나 다른 번호로 연락을 하거나 겹친을 통해 근황을 묻는 행동은 자제해 주세요. 그 다음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냐? 여러분은 반응을 보이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차단은 결국 상대방의 심리적 방어예요. 지금 당장은 여러분과의 단절을 원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착각을 해요. 혹시 더 진심으로 다가와 달라는 신호가 아닐까? 하지만 진짜 여러분이 미친 듯이 싸우다가 홧김에 차단한 경우가 아니라면요, 대부분은 충동적인 차단이 아니니까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가만히 계셔라. 똑같이 차단할 필요도 없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켜보자. 언제까지? 차단이 풀릴 때까지. 그 다음은 패턴을 관찰하셔야 됩니다. 차단과 해제를 반복하는지, 아예 장기간 차단이 유지되는지, 아니면 아예 차단을 푸는지 꼭 지켜보셔야 해요. 저는 보통 최소 한 달은 지켜보자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 과정 속에서 정말 다양한 케이스를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카톡 전화는 차단인데 인스타는 그대로 두거나, 이 반대인 경우도 있거나, 아니면 차단과 해제를 반복하거나 아예 차단이 안 풀리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보인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이 한 달이라는 시간을 가졌을 때 상대방과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소통 창구가 남아 있는지 이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 다음은 소통 창구를 확인할 시간입니다. 차단이 풀렸다는 것은 상대방이 직접 하나하나 이제 들어가서 버튼을 눌렀다는 거잖아요. 의미 있는 행동이에요. 하지만 이때 바로 연락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너무 기다렸다는 티가 날 수도 있고, 상대 입장에서는 야, 너 내가 차단 푼 거 어떻게 알았어? 하는 마음에 자존심이나 빈정이 조금 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며칠 정도는 기다렸다가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의 태도는 단순해요. 예전에는 감정이 앞서서 솔직한 심정을 서로가 전하지 못했다면, 시간이 지나고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이 정도의 뉘앙스로 진중하게 다가가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끝끝내 차단이 안 풀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만약 한 달의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차단이 그대로다, 이런 케이스는 방법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차단이 풀릴 때까지 계속 기다리거나, 아니면 정말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여러분의 진심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연락처나 아니면 부계정이나 겹지인을 통해서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진솔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왜? 차단당한 상태에서 여러분이 괜히 상대방을 뭐 힘들게 하는 전략을 굳이 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정말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진심을 전해야 되고, 안타깝게도 이 경우에는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진짜 마지막이라는 각오를 다지셔야 하고, 어느 정도 마음을 비우고 연락을 취해 보시길 바랍니다. 차단을 당하면 답답하고 정말 끝난 것 같아 혼란스럽고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8,000건의 상담을 해본 결과 대부분은 가만히만 있어도 차단이 풀리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발적인 행동은 가급적 자제하시고, 이 영상 참고하셔서 공백기를 계속 가지시다가 제가 말씀드린 조언이나 상대의 심리를 체크하셔서 원활한 소통을 통해 꼭 관계 회복을 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시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로제였습니다.